빠진 남자 돈빠남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김한태입니다. 백종선입니다. 네, 혹시 가족 몰래 혼자만 하는 어디 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거 계세요? 제가 안 산 땅이 한 100평 있는데. 아, 100평이요? 100평은 조금 그런데. 근데 뭐 저는 땅 안 산 땅이라고 문제죠. 안산 땅이? 저도 안산 지역에 땅이 있다는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예. 그냥 이제 땅은 없이 그냥 땅땅거리고만 사시는 거군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이 땅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전국에서 50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풀린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경기 수도권 지역에 여기가 이제 4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토지 보상금이 어마하게 풀리게 되면은 이게 다 어디로 갈까? 이게 관심사죠. 어디로 갈까요? 저도 우리나라에 토지 보상금이 풀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을 좀 봐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묘하게도 그 땅이 그 토지 보상금이 어디 일정한 지역으로 가요. 가요. 그건 비밀을 한번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선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풀렸는지 이 부분을 예상을 좀 해봐요. 정확한 네. 자료는 아닙니다. 이게 지존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를 근거로 네. 말씀을 드리면 사업 유형이 공공주택 지구에 30조 3천억 정도가 풀릴 것 같고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8조 1,047억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5조 8,285억,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6,848억,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그 SOC라고 그러죠. 1조 5천억. 네. 그 다음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2조 원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50조의 돈이 풀린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50조쯤 되면은 대충 어느 정도일지 감이라도 와야 되는데 감도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무지하게 이게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눈여겨볼 것이 바로 수도권. 수도권으로 또 엄청나게 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표에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이 1조 이상 풀리는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과천, 성남, 안산 여기까지가 1조 이상의 돈이 풀리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까지 토지 보상금이 6조 이상 풀리는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 그 네 개 지역에 6조 이상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황색, 그 약간 빨간색으로 네, 예. 보이는 것들이 이제 6조 이상 풀리는 지역인데 이걸 다 더해봤더니요, 그냥 단순하게 그 인천, 김포 이런 데 1조가 풀리는데 그걸 다 더해봤어요. 1조만 풀린다고 계산했어도 합치가 얼마예요? 32조예요. 32조요? 근데 야.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 그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어림짐작해도 32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40조가 수도권에 풀린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돈이 풀렸을 때와 똑같은 네.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람에겐 회귀 본능. 회귀 본능? 회귀 본능이 회귀 뭐예요? 본능이. 무슨 연어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있던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 보상을 받은 지역에서 멀리 갈까요? 그 지역에. 그 근처에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바로 그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죠.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지역에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나 신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돈이 생기면 사람이 뭐부터 바꿔요? 차. 차부터 예. 바꾸잖아요.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집 바꿔요. 집을 바꿀 때 우리 동네에 떵떵거리는 집이 아니라 요즘은 강남의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맞아. 내가 돈이 있다는 얘기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강남의 집 한 채를 사야 똘똘한 집 한 채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수도권에서 보상받았으니 수도권의 집을 사게 될 테니까 결국은 이 돈이 그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죠.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동자금도 지금 워낙 많은데 아까 수도권만 해도 한 32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뻔히 아시죠? 저희가 답 안 알려줘도 이번에 뭐 21번째 이제 부동산 정책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22번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주택 가격을 잡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토지나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네. 돈이 1,100조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40조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 또. 그럼 토지 보상금의 90%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예. 들어가는 거예요.
90%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니까 이 토지 보상금이 투자처를 찾아서 주택과 토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과 맞물려서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자극이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정부는 이 유동성 자금을 잡기 위해서 대토보상이나 리츠를 활용해서 시중에 풀리는 토지 보상을 흡수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네.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의 부동산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밖에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토지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활용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 돈을 어느 쪽으로 써야 될까 보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왜 교통 좋은 쪽. 요즘에 보면 이제 교통이 이렇게 딱 변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뭐냐면 바로 수도권의 이제 GTX.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복선 전철까지 이 광역 교통우제가 발생하는 지역들. 여기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TX 중에서 최근에 인덕원 동탄 네. 복선 전철, 그다음에 수서 광주 복선 전철 등의 수도권의 광역 교통 체계에 대해서 가시화된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용인, 의정부, 광주 등 이 인근의 수혜 지역이 신규 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수요자들 관심이 쫙 몰려들었어요.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는 것을 그렇죠. 중심으로 인구 유입도는 증가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무조건 살았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도 서울에 들어오는데 20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집값만 뜨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집값도 뜨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권도 확대가 되고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나타나면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GTX는 수도권을 주요 거점 지역으로 잡아요. 뭐 경기도 고양,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이쪽에 뭐 안산 뭐 이런 데하고 딱 연결되는데요. 그 거점 지역에서 그 삼성동 뭐 서울 이런 데로 이동할 때 중간에 정차 지역이 없어요. 그러다 빨리 올 보니까 수가 있는 거네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서 그렇죠. 의정부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들어오는데 30분 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차로 가려면 거의 2시간은 그렇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까지 접근성이 너무 네.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에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GTX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되나 궁금하실 텐데 진행되고 있는 GTX 노선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얘기 좀 해주시죠. 현재 GTX는 A 노선, B 노선, C 노선의 세 개 노선으로 진행 네. 중인데요.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북한 쪽으로 가는 이 서해안 쪽으로부터 이쪽 중심에 딱까지 오는 게 GTX A 노선이에요. 네. 이게 2023년 말에 개통. 그럼 이제 한 3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면 개통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지난 2018년에 착공식을 마쳤고 네. B 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 서쪽에서 출발해서 그 남양주 마석 이게 이게 가로지르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의정부를 거쳐서 수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딱 타고 내려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X자 반도를 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 통과가 돼서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에요. 네. 정부는 이제 지난 2일에 이제 GTX 30개 역의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 개발도 또 관심 지역이고 그렇겠죠. 역사가 새로 들어서면 청량리 역사가 바뀌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빵 떴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수서역이 개발되니까 수서역 주변에 집값이 땅 떴어요. 그 수원역이 개발되니까 역사가 개발되니까 수원역 그렇죠. 주변에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걸 보시면 뭐가 또 통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이게 이제 역사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네요. 아무튼 이 GTX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얼마 한 3년이야 뭐 금방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복선 전철 개발 사업도 또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인도원에서 수원을 지나서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인데 2026년에 개통이 돼요. 그러면 6년 남았는데요. 이 6년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세월을 살아보니까 딱 지나가죠. 지나가요. 6년 금방 가요. 예. 그렇죠. 향후 이 철도를 이용하면 인도원이나 동탄 구간을 30분대로 오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안양, 용인, 화성 이런 지역의 집값이 네. 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서에서 광주 복선 전철이 되면 이게 지난해 7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2027년에 개통하고 2022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개통되면 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12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도 광주 지역의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은 이제 몇 년 후면 막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송도예요. 송도는 GTX B 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해 8월 통과된 이후에 이제 신규 분양자재 그 청약 경쟁률이 눈에 띄게 이제 높아졌는데요. 사실은 송도는 종착역이에요. 종점은 별로 좋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도는 국제도시의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그 학교들이 또 있어요.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기반도 어느 정도 닦였는데 이 GTX까지 오면은 더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분양한 그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같은 경우 206.13대 1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게 있거든요. GTX 인도원 동탄 복선 전철 더블 호재를 받고 있는 게 바로 화성 동탄 이신도시예요. 동탄 이신도시가 그동안은 그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이게 별로다라고 했는데 이게 들어서면서부터 또 얘기가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2026년에 개통 예정인 인도원 동탄 이 복선 전철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게 광교라는 데가 또 뜨기 시작합니다. 광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노선이 다 SRT, GTX A 노선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로 한층 가까워졌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일단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굉장히 많은 액수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